단 하루 만에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린 거대한 도미노 효과. 그 첫 번째 도미노는 대체 어디서 쓰러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2026년 2월 2일, 왜 아시아 금융시장에 검은 월요일이 닥쳤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가 휘청거렸을까요? 그 혼란스러웠던 단 하루의 행적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시작된 충격파부터 일본 그리고 폭락을 겪은 한국, 또 굳건히 버틴 중국까지 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즉 하루 만에 도미노 효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놀랍게도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워싱턴에서 나온 단 하나의 발표,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패닉의 방아쇠를 당긴 거죠. 워시 쇼크,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명했는데 이 사람이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매파였거든요. 이 지명 하나가 이제 저금리 파티는 끝났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 된 겁니다. 그러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위험자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 매파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파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팍팍 올리는 긴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파가 연준 의장이 된다? 이건 곧 달러는 강해지고 그동안 전 세계, 특히 신흥시장에 풀렸던 막대한 돈들이 싹 다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 워싱턴발 충격파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 바로 아시아 시장의 문을 여는 일본이었습니다. 과연 일본 시장은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25%. 워싱턴발 쇼크는 태평양을 건너자마자 일본 니케이 지수에 바로 타격을 입혔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워시 쇼크라는 외부 충격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내부에서도 악재가 터져나왔어요. 바로 일본의 거대 증권사 노무라 홀딩스가 엄청나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로 비틀거렸다면 이제 우리가 가볼 한국은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락이었어요. 그 폭락의 순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5.26%. 코스피 5천선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죠. 시장의 모든 기능이 마비될 뻔한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오후 12시 31분에 시장의 비상 브레이크, 바로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너무나 급격한 폭락을 잠시 멈추고 딱 5분이라도 숨을 고르면서 패닉을 진정시켜보려는 필사적인 조치였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날의 시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4.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그냥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4.6조 원을 사들이면서 이 물량을 다 받아낸 겁니다. 시장을 지키려는 처절한 사투였지만 결국 이 거대한 매도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곧바로 외환시장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한국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들이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46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추락한 거죠. 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여 자유낙하를 하는 동안 바로 옆나라 중국에서는 아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충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상하이 지수 역시 2.48%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패닉의 여파를 피하지는 못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바로 환율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전부 폭락하는 와중에 중국 위안화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러 대비 살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마치 거대한 만리장성처럼 이 패닉의 파도를 그냥 막아선 겁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위안화를 기축통화처럼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라도 통화 가치를 방어해서 안정성을 과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보이는 강력한 안정성 뒤에는 사실 신박한 내부 문제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기둥인 부동산 시장은 계속 침체하고 있었고 미래 먹거리라던 전기차 산업도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서 휘청거리고 있었죠.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 한국, 중국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특별했던 하루의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미국에서 시작된 똑같은 충격파가 아시아를 덮쳤는데 결과는 나라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내부 악재가 겹쳐서 더 흔들렸고 한국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패닉에 빠졌죠. 반면에 중국은 강력한 정책으로 방어벽을 쳤습니다. 결국 외부 충격이 내부 상황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나 다른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없었던 하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루 만에 도미노 효과를 4단계로 정리한 겁니다. 자, 1단계, 미국에서 정책 신호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 불확실성이 퍼집니다. 2단계,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한 달러를 사들이죠. 3단계, 그 결과 한국처럼 외부 충격에 취약한 아시아 시장과 통화가 급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각국의 내부 사정이나 정부 정책이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지명되는 그 사건 하나가 단 몇 시간 만에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과연 어떤 시장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진정한 섬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2월 2일의 사건은 금융 충격파 앞에서는 국경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